청년들이 지금 전체 평균 학교 맞춤 사회에 들어갈 때 빚이 평균 한 1,500, 600만 정도씩 진짜 안고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게 많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그 숫자를 보고서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사실. 학자금 대출 받은 것부터 그거 딱 취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갖는 부담이 그렇게 크다는 것이 저거나 이제 지금 집장만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아주 설득력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고 제가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속을 할게요.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도 자신의 길을 설계할 수 있는 사회, 그 기초가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정부의 금융 지원은 대학 진학생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고졸 청년은 현행 제도에서 사실상 배제되거나 접근성이 낮아 학자금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이거나 가족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졸 청년들이 공적 금융 지원을 통해 조기에 사회에 진입할 수 있다면 개인의 잠재력을 보다 이른 시기에 실현하고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여 국가의 미래 경쟁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대학생들은 1.7%라는 저금리의 학자금 대출을 통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교육을 선택하지 않고 곧바로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고졸 청년의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청년임에도 대학교의 여부에 따라서 동일한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고졸로 이제 취업을 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창업을 하시거나 한 분들한테 장학금 대출과 같은 1.7%의 낮은 금리가 아닌 4%의 햇살론 뉴스만 공급되고 있는 게 문제점이 일응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저는 답을 찾는 것은 국가의 몫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속도와 단계는 어떻게 되든 간에 좁혀가는 것이 좋고 재원도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말씀이어서 금융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계기로 해서 금융위에서도 적극적인 답을 찾도록 노력하고 제가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청년 미래 적금인 경우 청년 도약 계좌에 비해 월 납입 부담이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만기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되었으며 매칭률도 확대되는 등 실제 청년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설계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 제도 또한 다양한 한계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 재직자들에게도 공평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대형 가입 대상 확대 등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갈아타게 되는 경우에도 그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지금 이제 청년 미래적금을 국회와 함께 예산 과정이 진행 중이고 본회의 때 예산안이 최종 나오게 될 텐데요. 실제 필요로 하는 도움이 되는 미래적금으로 자산 형성 수단으로 작용되도록 지속적으로 국회 통과 이후에도 개선을 해나가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요. 중소기업 전체 재직자 분들인 청년분들 34살 이하의 청년분들이 공이 우대형에 가입하실 수 있는 요건을 갖추시는 것으로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 미래적금으로 갈아타시게 될 때에는 전액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장하는 불이익이 일체 없도록 매칭 기여금 그다음에 비자 비과세 등을 다 확보하실 수 있게 합리적인 특별해지 사유에 집어넣어서 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만기 해지 시 약 2천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군 장병들이 예금이라는 용어조차 제대로 모르는 것이 현실로 군 장병들의 금융 지식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더욱 적극적인 여건 조성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해주고 개인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등을 더 보편화하고 확산하게 된다면 정부에서 마련할 정책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대학생들도 추후에 사회에 진입함과 동시에 자신의 자산을 더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쉬운 점은
상담받을 수 있는 창구가 주로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곳 대전에도 단 한 곳의 창구도 없어 서울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창구가 많이 개설되어 다양한 청년들이 재무 상담을 통해 경제 지식을 확립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국방부도 기획재정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경제교육단체 협의회, 군인공제 등과 협의를 해서 찾아가는 경제교육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장병들이 개별적으로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경제배움 2+ 플랫폼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6년도부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영하여서 온라인 특강도 포함해서 비대면 상담, 온라인 특강, 오프라인 컨설팅 등 좀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내용으로 제공해서 청년분들의 접근성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청년분은 나는 돈을 못 버는 게 아닌데 돈 관리가 어렵다 라는 청년도 있었고요. 나는 소득이 불안정해서 재테크는 사치고 오늘 한 달 하루 사는 것도 벅차다. 그게 쉽게 대출했는데 필요할 때마다 대출을 받았지만은 그 다음을 생각 못했다. 그게 더 어렵다 라는 또 청년분도 계셨어요. 저는 상담은 단순히 문제 해결 과정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단순히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상담은 이제 섬세하고 그리고 맞춤형으로 상담이 진행돼서 결코 혼자가 아니고 정부도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제도도 있다는 점을 같이 공감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재단하고 함께 일종의 1, 2, 3 자문단, 가칭, 정책자문단을 좀 크게 각 분야로 이걸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 굉장히 진지하게 구체적인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고 한번 우리가 같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속 서로 이렇게 정책적인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군에서 금융교육이라든가 또는 구직 같은 교육 이런 부분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 이게 실질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국방부하고 이야기해서 그런 교육 영역을 좀 확대하고 금융 이외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요새 전세 사기 있잖아요. 이게 전세 사기가 한 번도 저 부동산 가서 이거 안 해봐가지고 가서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었고요. 이 원스타 금융 컨설팅 말씀을 하시면서 지방에는 창구가 없다. 이렇게 지방에 다 이렇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즉각 이거는 반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각 지역에서 지방에서 청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이건 그야말로 당장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돼서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습니다. 청년정책 이 장관들 합동회의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점검해야 될 영역이 너무 많아요. 금융, 교육,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우리 정부에서 청년 정책을 해도 성의는 있지만 힘이 없어 보이거나 부분적으로 됐던 것 같은데 실제로 국정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서 정부의 각 부처가 대상으로 존재하는 청년들에 관련된 정책을 합동으로 논의해서 합동으로 정리해서 집행력을 갖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자, 이쪽으로 더 가까이 오세요. 딱 붙어서. 사랑합니다.